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논란, 출구 전략 세워야 할 때다에 대해서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창당인데요. 창당 앞두고 좀 시끌시끌하죠. 오늘 마지막 의원총회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줄임말이 새정치연합이라고 정했던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려고 했던 당 이름이 새정치연합이지 않습니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 그렇게 그냥 부르기 짧게 약칭이라는 게 부르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세민연을 하지 않고 왜 새정치연합이라고 이게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고 했던 당 이름을 약칭으로 했는지 참 그건 뭐 궁금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마지막 의총에서 새정치는 약속 실천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초선거, 무공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는 국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 이에 국민께 거짓말하고 국민과 약속을 헌신삭처럼 내팽개치는 거짓말 정치는 전형적 구태 정치이자 낡은 정치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거짓의 정치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한길 대표 말로는 이대로 그냥 기초선거 무공천을 유지해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역시나 새정치연합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기초선거 무공천이 민주당과의 통합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러니까 새정치가 통합 신당을 한 이유다. 기초선거 무공천이 새정치고 기초선거 무공천 이꼴 새정치, 새정치 이꼴 통합신당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린 거죠. 여러분도 막 헷갈리실 겁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네티즌들, 국민 여러분도 도대체 그게 뭐 중요한 건지 또는 뭐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상당히 헷갈리실 건데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아마 대구시장 출마하실 듯 싶으신데 김부겸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지금 와서 다시 무공천을 처리한다면 뒤집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당할 것이다. 정치 집단이 아니라 사기꾼 집단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김한길 대표의 측근 그룹들은 대부분 조경태, 노웅래, 김부겸 이런 분들이 다들 이제 무공천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무슨 말을 했냐면 무공천 재검토 논란은 일고의 무공천을 재고해야 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다. 신당 창당 정신에 잘 살려서 신당이 흩어짐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해서 김한길 대표의 말을 힘을 실어줬죠. 그리고 김한길 대표 최측근이죠. 노웅래 사무총장, 마포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기득권 포기한다, 약속 지킨다 해서 이번 기초공천 폐지를 이제 통합됐으니까 돌아가자고 한다. 새정치는 어디 가고 네바다이만 나부낀다. 일본 말을 쓰셨는데 사기만 나부낀다. 이런 얘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의원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제군요. 어제 부산에서 기자들하고 부산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 오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거기서
이런 말을 했죠. 기초공천 폐지는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의사가 없는 상태가 민주당 상태에서 민주당만 할 경우 일방적인 선거 결과가 우려된다. 그래서 이것은 당원들의 좀 의견을 물어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초공천 폐지를 하면 무공천을 하면 탈당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제대로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당 창당과 함께 기초공천 폐지가 정해지는 바람에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당원들에게는 기초공천 폐지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발끈했죠. 예. 어쨌든 지금 참 복잡하죠. 여러분도 헷갈리기 시작할 거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진짜 그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 즉 무공천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이 맞는 건지 참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건데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즉 이제 새누리당이 즉 박근혜 대통령 원래 공약을 했죠. 대통령 되기 전에 기초선거 후보자들을 무공천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하루아침 뒤집었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즉 뭐 선거라는 건 상대방이 있고 여야가 있고 여당이 이 총을 내려놓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 통합신당이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거죠. 앞엔 총 들고 쏘려고 하는데 나는 같이 대항해도 뭐할 판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무장 해제를 스스로 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상황이나 그러니까 이 기초 광역단체장은 이번 뭐 누구누구 민주당 누구누구 이렇게 나가는데 구의원, 시의원, 뭐 군의원 이런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2번이 없어지는. 그런데 이 지방선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충 2번이 민주당이라고 알고 대충 2번 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나 기초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후보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2번이 없는 겁니다. 그죠? 기초선거 후보자들 이렇게 투표용지에는 1번은 있고 3, 4가 있는데 2번은 없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다 7, 8, 9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무소속이죠.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선거 민주당 소속 지금 기초선거에 출마하려고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다 신당이 뜨자마자 다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2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1번만 남는 1번 깃발만 나부키는 거지.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 구의원, 시의원들, 군의원들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번호 보고 찍죠, 그냥. 그렇다 보니 같이 안 하면 같이 하든가 같이 안 하든가 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안 하는 공천을 안 하는 식이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터져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전멸한다. 예, 전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또 광역선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기초 구의원, 군의원들의 이 선거 조직들이 예를 들어 서울을 예를 들면 구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풀뿌리 조직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렇게 결속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시장 선거, 시의원 선거도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민주당 지금 박원순 현 시장이 이제 다시 출마할 거죠. 밑에 선거운동 조직이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광역시장 선거도 엄청난 조직적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필패한다. 뭐 박범계 의원 말을 빌리면 괴멸적 필패가 눈앞에 뻔하게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게 당이 거의 전멸할 분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데 정당의 당수라는, 대표라는 두 사람은 당이 패하든 안 패하든 관계없이 이 무공천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문재인 의원은 좀 답답해서 이걸 당원들의 의견들을 좀 물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무공천을 하면 안 된다. 진다 이렇게 되면. 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의 구청장이 꽤 많습니다. 민주당이 한 80% 되죠. 전멸한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의 구청장이 전부 낙선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괴멸적 필패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당이 괴멸적으로 99.9% 패한다는데 당대표가 그걸 왜 무시하고 또 여당은 무공천을 안 하겠다고, 공천하겠다고 총 들고 나서는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의 워딩은 똑같죠. 무공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것이 새정치다. 그래서 국민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우리한테 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김한길 대표 스스로도 이렇게 가면 진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도 왜 이걸 해야 되냐? 여기에는 선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선명성, 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덕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도 덕을 보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제일 덕 많이 보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겠죠. 즉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기초공천 폐지를 스스로 뒤집었고, 그리고 그러나 강력한 대선 후보인 안철수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서 말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강한 이미지, 선명성을 얻고자 하는 게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김한길 대표는 거의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매니저 같은 지금 상황을 계속 모양새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근데 이 논리가 크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 조직이 자기가 당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 조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신경 쓸 일이 없죠. 자기가 다음 대선 후보에서 이 선명성을 가져갈 것이냐.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통합신당이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이 안철수의 선명성을 강고히 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당은 어찌되었든 간에.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이 맞는 판단이냐? 김한길 대표가 지금 거의 안철수 의원의 매니저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계신데 과연 이 판단이 맞는 거냐? 그럼 안철수에 도움이 되는 거냐라고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판단을 미스한 것 같다.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그거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밀고 가다가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왜 이런 이 판단 미스냐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냐면 안철수 의원이 이 무공천을 유지해 나가도 자신한테 안 좋고 또 이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도 안 좋은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놓여 있다. 제가 이렇게 논평을 이렇게 하면 좀 오해 없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안철수 의원 자꾸만 비판만 한다고 그러는데 잘 되시라고. 왜냐면 지난 지금 당을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참 미리미리 제가 논평을 해드렸는데 좀 현실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이 안철수 의원 주변에 계신 분들 안철수 의원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늘 민주당 야권의 이 대선 후보들이 좀 아름다운 경쟁 그리고 신나는 경쟁 또 지지자들도 그 경쟁이 보면서 즐겁고 이렇게 해야 야권이 살아나고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과 많은 진보적인 시민들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좀 이제는 좀 재고해봐야 된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해가지고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좀 현실을 좀 인정해야 된다. 전제로 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안철수 의원이 무공천이라는 것을 키를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거죠. 자기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무공천을 철회해도 문제가 되고 그냥 가져가도 문제가 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 왜 그런 상황이 됐냐? 이 무공천을 계속 밀고 나가면 이 안철수 의원은 이제 통합신당에 대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신당 안에 자기의 지지 세력을 넓혀 나가야 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많았죠. 민주당의 한 3분의 1 이상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예전에 안철수 의원 지지 그룹 내에서도 이제는 이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무공천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무공천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선명성은 유지할 수 있지 몰라도 새로 만드는 신당 내의 지지 세력이 현격히 줄어드는 그런 악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약에 무공천 주장을 이제 와서 철회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번 통합신당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만들고 했던 그 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발기인으로 가입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의 느닷없는 통합 발표에 상당히 새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야합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내부가 어지럽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 무공천을 철회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면 또다시 말을 번복하는 사람. 시시때때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 이렇게 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안철수 의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연출해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를 보면. 자, 이렇게 되면 자신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김한길 대표도 깝깝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민주당 전체가 매우 심각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내일 창당을 하게 되면 곧바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4월 초에는 좀 조기에 선대위를 구성해서 당력을 결집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선거 준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가면 이제 내일 창당을 한 뒤에 선대위를 빨리 꾸리고
선대위를 꾸리자마자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 지금 멀쩡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죄다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창당하자마자 곧바로 선대위를 꾸리고 선대위 이름으로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야 대혼란을 막을 수 있고 안철수 의원도 출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일단 물러서시고 그 다음에 선대위가 선대위 체제로 갈 거잖아요. 근데 뭐 선대위를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옛날 그 대선 때처럼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민주당 일은 만들어져 봐야 아는 곳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쨌든 선대위 이름으로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 출구 전략은 뭐냐? 정치는 생물이, 그죠? 정치는 생물이고,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는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그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의 목표가 뭐죠? 우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정당의 목표는 권력을 획득하는 데, 정권을 창출하는 데, 정권을 가져오는 게 있죠. 권력 획득. 거기에는 매우 냉정한 현실과 그리고 진정성 플러스 현실.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이 선대위 이름으로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헌시작처럼 벌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친 이 새누리당에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 선대위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첫 번째는 국회 전면 보이콧. 시한을 정해야죠. 4월 초까지 이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말한 그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적 투쟁에 들어간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출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진퇴양난하는 것도 해소하고 민주당의 우리 후보자들도 해소하고 민주당이 또 이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곧바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선대위가 대여 투쟁을 선포하고 실제 몸으로 옮겨야 됩니다. 어줍지 않게 저번처럼 그냥 뭐 하겠다 이래놓고 풍선에 바람 쐬듯이 세지 말고 이거는 당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고 국회 전면 보이콧을 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슈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그래서 국민들 눈에 신당이 왜 저러나? 알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엎었네. 파기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국민들로부터 이 신당은 명분을 얻게 됩니다. 강력히 투쟁할 때만 얻습니다. 대충 말로 저번처럼 국정원 싸움처럼 말로 때우다가는 더 혼란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면적 투쟁,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이 이슈를 주도해 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지금 국민들은 공천 무공천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 투표용지 2번이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없으면 안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만 막 찍겠죠 이제.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안철수 의원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초선거 무공천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근데 끝까지 안 했을 경우에 안 하겠죠.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절대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아까 뭐 김부겸 의원이 국민들 우리를 쓰레기로 볼 것이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쓰레기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명분을 얻었죠. 선거제도라는 것은요. 참 안철수 의원과 그다음 김한길 대표가 왜 저렇게 하는지는 저도 참 의아할 때가 많은데 아까 같이 그 이유는 선명성 때문에 그랬다로 보이고 이 선거제도는 여야가 같이 하거나 같이 안 하거나 해야 됩니다. 이건 선거제도의 변화, 변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느 여당 일방적으로, 야당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선거제도의 변화다. 선거제도의 변화. 이 선거제도의 변화를 나의 선명성, 나를 세상에 강하게 알리기 위한 걸로 해서 야권만 이걸 추진했다가는 필패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죠. 선거제도를 자신의 이미지 부각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합리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인 것이죠. 선거제도 변화를 어떻게 야당 일방적으로 한쪽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같이 하든가 같이 안 하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국민들은 기초공천 폐지하면 탈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다 출마해서 이번이 투표용지가 없어진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높이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선거제도의 변화를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는 A는 A고 B는 B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고 뭐 가치를 따질 것도 아니다.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공천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 실험적인 것을 상대가 있는 여당은 총을 내려놓지 않는데 내가 먼저 내려놓고 실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물론 뭐 근본적으로 이 지방선거 앞두고 창당하는 것도 제가 참 어이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하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한데 뭐 영 하기로 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될 리가 만무하죠. 그거는 안 될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일을 되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있고, 그죠? 근데 지방선거라는 것은 4,000명 이상의 공직자를 뽑는 건데 여기 앞두고 뭐 합당을 하고 합당은 아니죠. 한쪽은 당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솔직히 아이러니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 참 짜증을 많이 냅니다. 우리 그 통합신당 관계자분들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현실을. 왜 너희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사람 머리를 복잡하게 하냐. 뭔가 새누리당처럼 진득하게 꾸준하게 하나로 쭉 그러니까 너희들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제가 옛날 논평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고 각자 실력껏 하시라. 개별 싸움이다 이거는. 개별 후보들의 개인기를 평가받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거 다 끝나고 총선 내년쯤에 2015년쯤에는 아마 정계 개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그때 예상을 했었는데 참 상식을 완전히 깨고 솔직히 저는 통합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번 선거도 참 괴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다른 걸 떠나서 민주당이 왜 늘 필패를 하는 걸 방식으로 갈까? 그걸 보면 다들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맨날 말은 선당 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뒤에 생각한다라고 말은 번드르하게 하지만 실제 선사후당이죠. 민주당이 늘 패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늘 당을 끌어가고 있고 흔들고 있고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늘 논평하는 이유도 민주당이 국민들이 좀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야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진보 정당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늘 이 야당들은 국민들의 그 바람을 늘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다. 근데 그 못 바뀌는 이유는 뭐 제가 수많은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이 현실에 대한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언론들이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김한길 대표가 통합을 발표할 때 김대중 대통령 말을 빌어서 했습니다. 70%를 내주더라도 7할을 내주더라도 통합해라. 그 옛날에 통합 2010년에 닥치고 대통합 할 때 했던 얘기인데 그걸 이제 김한길 대표가 이번 통합하면서 그 어록까지 배포하면서 써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무공천 관련해서 상당히 상식이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공천 하는 것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폐해가 있는 건지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야당 혼자 실험하면 안 되죠. 그건 죽는 거죠. 하면 같이 해야죠. 하면 여당하고 그래야 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출구 전략을 쓴다면 통합신당이든 안철수 의원이든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이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건 지금이든 과거든 앞으로 미래든 정치적 판단을 할 때 현실적 상황을 도외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굳이 이런 거 인용하지 않아도 꼭 필요하고 꼭 판단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에 따라서 전체 당의 운명이 그리고 야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신당 지도부와 관계자분들은 합리적 생각이 필요하다. 우리만 언제부터 우리만 잘났다고 이상과 가치를 내세웠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거 목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 소속 정당인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권이 가지고 있는 정권도 내주고 국회도 내주고 이제 그 지방의회 자치단체만이라도 우리 야권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음 총선 그리고 그 다음 대선마저도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 예를 들어서 무공천을 밀고 나간 바람에 서울시장 떨어지고 박원순 떨어지고 충남도지사 떨어지고 강원도지사 떨어지고 송영길 인천지사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래서 이건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험을 걸 사안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6월 10일, 6월 초 선거 끝나고 아쉽지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태리였습니다.